안녕하세요. 랭킹스톡입니다. 아, 본 영상에서는 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, 조선업은 최근에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수에즈 운하 사건은 다 아시죠? 수에즈 운하 사건은 지금 수에즈 운하를 이 에버그린호가 막아버린 사건이고요. 한 일주일 정도 막았습니다. 일주일 정도 막았고요. 지금 한 3월 30일자로 해가지고 뚫렸습니다. 뚫려가지고 이제 배들이 이제 다시 지나갈 거라고는 하는데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정상이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, 자, 이거 이제 해운 쪽에서는 이게 공급 이슈면은 뭐 호재일 것 같다.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게 너무 안 뚫릴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뚫려버려서 또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,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정도로만 보면 해운 쪽에서는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본 영상에서는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, 조선업에서는 어떻게 되냐. 일단은 이 에버그린 이 배가 일본 배랍니다. 이마바리 조선. 이마바리 일본에서 만든 거고 일본 선주고 그렇답니다. 지금 딴 데서 빌려가지고 에버그린 해운이라는 데서 빌려가지고 운영하고 있긴 한데, 어쨌든 일본 배입니다. 그리고 심지어 어 배가 오래된 배도 아니에요. 2018년, 2015년도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2018년도 약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배예요. 지금 얼마 안 된 배입니다. 이거 지금 3년이 3년. 진짜 얼마 안 된 배인데 이게 지금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. 일단 사고의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아요. 지금 보면 파악은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. 강풍, 자연재해다, 기계결함, 배 문제다, 사람의 실수, 선장이 운전을 잘못했다.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긴 한데, 사실 지금 요 두 가지는 만약에 이렇게 밝혀지면, 강풍과 기계 결함이다라고 밝혀지면 일본 조선은 또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게 더 나락으로 가는 거고, 그러면 이게 반사이익이 한국한테 올 수도 있겠죠. 반사이익이 한국한테 올 수도 있을 겁니다. 반면에 이게 만약에 선장의 실수다 뭐 이렇게 밝혀져도 사실 선주들 입장에서는 꺼림칙하죠. 이게 선장의 실수라고 밝혀지긴 했는데, 그 어쨌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단 사고가 일본 배인데 일본 배가 났고, 그 이 요 일본 선주 입장에서 일본 배 한국조선 이거를 조금 약간 여기도 간보고 여기도 간보고 있던 상태라면, 아무리 이게 사람의 실수라고 밝혀진들 일본 배는 좀 그런데 에버그린 사고 났었는데 하면 한국한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을 가질 수 있겠죠. 아무튼 이 에버그린 사건도 한국 조선업에서는 약간 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미 중국은 한 재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좀 삐걱대고 있습니다. 인도, 중국, 조선소 기술력 민낯 이렇게 해가지고 LNG 추진선을 이렇게 수주를 받았는데, 지금 뭐 못 만들고 있다. LNG 추진 컨선 인도 삐걱 뭐 이러고 작년이죠. 지금 뭐 재작년서부터 해가지고 다 LNG 추진선 못 만든다, LNG선 뭐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. 중국은 그래서 이러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엄청 좋죠. 한국 조선이 수주를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습니다. 이런 기사도 있고, 삼성중공업이 3조 잭팟이 터졌다. 컨테이너선 20척을 한꺼번에 수주했다.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. 이거는 사실 중국하고 이게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, 중국이 좀 뭐 어느 정도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중국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 한국한테 다 왔다고 합니다. 결과적으로 3월 1, 2, 3월 정도에 그 이게 조선사들은 연간 수주 목표액을 다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. 수주 목표액 대비 달성치를 보면 벌써 거의 막 30%를 육박합니다. 다들. 이게 좀 제가 봤을 땐 대단한 게 뭐냐면, 재작년도를 봐보면 뭐 작년에는 코로나 사건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
이게 수주가 보통 11월, 12월에 몰려요. 그래서 11월, 11월, 12월이 보통 엄청나게 많이 수주를 해가지고 보통 그 연간 달성액을 조금 이제 못 미치는 수준이거나 그 정도로 됩니다. 아무튼 근데 1월, 2월에 벌써 30%를 했다? 그럼 올해는 요거 예상 수주액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뭐 중국도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일본도 만약에 이번 사태로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당연히 한국한테 좀 더 뭐가 오겠죠. 아무튼 지금까지 요거는 살짝 이제 뭐 지켜봐야지 하는 거고요. 어떻게 될지는.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팩트로만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. 한국조선업이 수주가 잘 되고 있고, 지금 1, 2월 글로벌 선박 수주 실적도 작년에는 그 중국이 상반기에는 이기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서부터 한국이 치고 날려가고 있어서 이기고 있습니다. 한국이 이기고 있고요. 실제로 이제 그래프도 봐보면 조선업들이 그래프가 다 우상향이에요. 일단 한국조선해양 전고점을 52주 전고점 정도는 뛰어넘었겠네요. 52주 작년 3월 52주니까 뛰어넘었네요. 뛰어넘고 이제 좀 치고 날려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고요. 대우조선해양도 보면 얘는 아직 뛰어넘지는 못했는데 얘는 아직 애매하네요. 그래도 뭐 왔다 갔다 여기 지금 신곡 이쪽을 지금 건드리고 있고요. 현대미포는 뭐 우상향 잘 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기자재 회사들도 몇 개 봐보면 동성하이텍 또 전고점을 뛰어넘었네요. 여기서 뛰어넘고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선업 쪽이 대부분이 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HSD 엔진은 이제 LNG 추진 엔진 만드는 데고 여기도 여기 어디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으면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긴 해요. 어쨌든 다 대부분 우상향 그래프를 거의 확실하게 띄고 있습니다. 한국카본도 동성하이텍과 똑같은 거를 만드는 LNG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거를 그 기자재를 만들고 있는 데고 여기는 사실 조금 애매하네요. 여기는 우상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. 아무튼 거의 대부분의 조선 관련 기업들도 우상향을 띄우고 있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초반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이 기세를 타고 가고 뭐 수혜주나 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호재성이 조금씩 붙으면 올해 정도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올해 뭐 내년도 나쁠 건 뭔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은 내년 가서 생각하고 일단 올해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 지켜보시죠. 조선업은 계속 지켜봤으면 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